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전일의 하락을 딛고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도 그래도 나름 강했어요. 거래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어요. 2.2% 급등하면서 어제의 급락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의 원동력에 관련이 있었을까? 예,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전일의 하락폭, 괜히 이만큼 떨어졌어 해서 제자리 찾는 과정이라고 보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증시 상황을 보면은요, 미국 증시 보면은 간밤에 하락 마감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1% 하락, 그리고 S&P가 0.6% 하락이죠.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발빠른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 나스닥 1% 하락은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라는 거. 같은 시점에서 S&P는 0.6%의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영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장 초반부터 나스닥 선물이 0.2%, 0.3% 이렇게 지속적으로 현재는 0.5%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 반영을 하락은 어느 정도 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자리 찾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호재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러한 하락,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었던 긴축에 대한 문제, 그거는 이미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인데 좀 더 강화가 됐고,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익숙해진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미국 시장 도 오늘 밤에는 최소한 반등은 하겠지 해서 선취 매수가 들어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 소폭 거래소에서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매수했네요. 선물, 옵션 동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도 세력인 매수 주체인 외국인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 밀리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죠. 이러다 보니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 동향을 보면은요,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장기 소외주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주도주로 여겼었던 종목,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주도주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고 말씀드렸었던 태양광, 풍력, 원자력, K방산, 조선, 건설, 이들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왔어요. 잠시 후에 이러한 원리를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운한매가 오늘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운한매예요. 수운한매.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주도주는 주도주 역할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장은 꺾였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의 중심은 말씀드렸었던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청정에너지, K방산, 건설, 조선, 이들 종목군들이 주된 관심사고, 나머지는 순환매를 이루면서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크다라는 거,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눈에 확 띄는 종목군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군 잠깐 보시죠. 현대차 3.7%, 나름 급등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나름 강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기아 3.3%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부품단에서도 화신 11% 급등하면서, 야, 이거 보면은요, 연중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부분 오늘 나타났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중 고가 근처까지 진입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차,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 것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먼저 바이든이 우리나라 방한했었을 때 투자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손 내밀었는데 우리나라한테 야, 이거 너무 섭섭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항의차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조금 전에 부품단위 급등이 나왔죠. 내년도 예산안에 부품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그리고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R&D 지원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호재가 되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화신 등 자동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에 따라서 주변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주도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먼저 이들 자동차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현대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여기 외국인의 매수, 현대차, 기아 3% 강세라고 했는데요. 지금 수급이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현대차 바로 이 부분이죠. 빨간 거요. 외국인이 계속 사들여요. 기아도 그렇고요. 기아도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자동차 종목군에서 어느 정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소 기대감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탑5 안에 들어간 거 이것 그리고 동남아 시장 공략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죠. 유럽 시장도 그렇고요. 그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거에서 포트폴리오가 외국인이 짰을 때 자동차 종목군에서 현대차, 우리나라 종목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매수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부품단은 확실히 이 형님들이 자리를 잡아주면 당연히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겠죠.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수급상에서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뭐 거의 집중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왔어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자동차 종목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보면은요, 기관이 매수 매도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 매수를 합니다. 매수 주체가 있으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주도주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혹은 해외 다른 기업군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화가 돼서 약간 이 선으로 물려놓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계 중국을 제외하면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상승의 원동력은 혼다, 일본의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이 51%, 혼다가 49% 지분을 가지고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상승 원동력이 됐어요. 그런데 전 고점에서는 약간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죠. 하지만 지금 수급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불어서 제가 이 LNF 오랜만에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급락이 났죠. 예, 경쟁이 좀 치열해졌어요. 물론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산업군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오늘 3% 올라왔고요. 관련주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최근에 셌습니다. 7% 넘는 상승세인데 다른 종목군이랑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부품단에서 혹은 소재단에서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기대감 가지셔도 될 만한데, 하지만 10만 5천 원 위에서는 약간 물량 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행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하나투어 급등을 했죠.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잠깐 살펴보죠. 여행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하나투어,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존속 여부를 31일 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폐지 기대감.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입국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검사, 그것을 간편화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 폐지, 바로 이러한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여행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낙폭 과대주 그리고 장기 소외주에 대한 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올 들어서 보면은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오늘 해만 해도. 그래서 최근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달 반 정도 완전히 제자리였죠. 5만 원에서.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여행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외됐었던 악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줄어들고 해외에서도 코로나는 거의 이제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입국자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롯데 관광개발 역시 똑같습니다. 올해 보면은요. 19,000원에서 11,000원. 그럼 40% 하락한 거잖아요. 예. 장기 소외 낙폭 과대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더군다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투어 역시 마찬가지 맥락의 상승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여행이 되다 보면 연결지어서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사업자 당연히 호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에서 또 연결되어서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화장품주, 이츠 환불, 장기 소외주죠. 그리고 낙폭 과대주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의 매집 세력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이제 저점 매수 구간에 돌입해도 되겠다라는 부분, 코리아나도 그렇고요. 한국 화장품 등 화장품주들이 오늘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죠. 여행주,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주,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잡고 돌려 세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지난주 한 달 전부터 계속 살펴보던 종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태양광, 풍력, 원자력, K방산, 건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생각하면 많이 올라왔죠.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바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는요, 2.3%까지 하락을 했다가 매물을 받아 올리면서 5일선 타고 다시 올려 붙였고요. 그리고 뭐 같은 태양광 업체의 현대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죠. 장중엔 더 많이 빠졌었어요. 4.5%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웠거든요. 태양광 여전히 상승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어저께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투자 전략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미국 시장 하락했지만 IT 종목이라든가 기타 등등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기존 주도주는 조정 매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접근 뭐 IT 쪽에 가능하지만 기본 줄기인 이들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현재 주도주죠. 현재 주도주에 대해서 저점 매수가 어딜까? 저점이 어딜까? 이거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CS윈드 풍력 같은 경우에는 2.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라온 데서 매물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순환매가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빠졌던 종목 혹은 아예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않던 종목들이 대규모 상승을 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매물 조정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원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주요 세력들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수가 갑자기 쭉 빠지다가 다른 종목들이 쭉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얘네들이 약간 빠지는 이유는요. 세력들이 이런 때 매물을 어느 정도 눌러놔야 가격 부담이 없고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즉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적게 빠지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K방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에이, 하락이죠. 하락은 하락인데 여기에서 쫄지 마세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K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조정이 있어요. 아우, 연중 신고가에서 한번 조정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해외 수주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뭐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 놓고 보더라도 태양광이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아래 꼬리 달고 플러스로 돌려 세우죠. 이 주도주 가운데서도 태양광이 가장 강한 거고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원자력, 그 다음에 K방산 이렇게 주도주 형성이 되면서 또 내일 다시 한번 시동을 걸 가능성에 저는 여러분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발빠른 시황 많은 종목을 하느라고 좀 시간을 좀 많이 차지했는데요. 기존 주도주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수 관점을 노릴까 말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주도주 이들 종목군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청정에너지, K방산, 조선, 건설 이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 구간에 돌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쫄지 마! 라고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